요즘 1인 가구가 참 많아졌습니다. 덕분에 주거 형태도 많이 변화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1인 가구들이 살기 적합한 곳은 어딜까요? 부동산 전문가를 통해 도움을 얻어볼까 합니다. 화면에서 확인해 보시죠. 인구 구조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머지않아 1인 가구가 무려 49%를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들이 거주할 맞춤 공간들도 많이 개설되고 있는데요. 보통 1인 가구 하면 오피스텔을 생각하기 마련인데 현재 전국 각지 오피스텔이 과잉 공급이 되어 투자 가치가 하락했을 뿐만 아니라 이미 좋은 상권이나 미래성을 갖춘 곳들에는 더 이상 오피스텔이 들어설 자리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최근 1인 가구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는 곳은 어딜까요? 실제로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으며 인기몰이 중인 분양 현장에 다녀와 봤습니다. 제가 시내 쪽에서 일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필요한 집이 있어서 좀 구하러 다니다가 마침 가까운 데에 도시형 생활주택이 있다 그래서 찾아오게 됐어요. 이번에 딸아이가 서울로 대학교를 오게 돼서 여자애 혼자 살 집 구하려고 찾아다니는 중이에요. 오피스텔보다는 이런 도시명 생활주택이 좀 낫다고 그래서 한번 찾아보러 왔어요. 유동인구만 1,100만 명에 달하는 시청역 인근 일원에 도시형 생활주택이 들어설 예정이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지하 5층부터 지상 9층의 규모로 조성될 이곳은 168여 세대 입주가 가능하다는데요. 왕가의 터가 있는 곳에 입지에 주목을 받는 것은 기본, 인기를 얻고 있는 비결이 또 있습니다. 개별 설계와 함께 호텔식 마감재를 활용해 보다 품격 있는 공간을 연출할 뿐만 아니라 냉장고, 세탁기, 아일랜드 식탁 등 빌트인 시설을 구비해 1인 가구에게 적합하다는 평가를 얻고 있다는데요. 게다가 계단식의 형태와 테라스 설계로 이루어져 보다 넓은 공간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는 분양가에 포함되지 않은 서비스 면적으로 4.5제곱미터에서 13.3제곱미터까지 제공된다고 합니다. 실제로 보니까 이 크기가 작지만 그래도 공간 활용이 참 잘 돼 있고 그리고 필요한 가구들은 다 빌트인 돼 있고 있어서 생활하기 되게 편리할 것 같아요. 우선 서울 시내 중심가에 있어서 위험하지도 않고 딸아이 밤에 늦게 다녀도 아무 문제 없을 것 같고요. 주변 편의시설도 잘 돼 있으니까 생활하는 데도 편할 것 같네요. 하지만 거주 공간으로 적합하기 위해서는 공간만 만족스러우면 안 되겠죠? 주변 생활 편의 시설이라든지 다른 곳으로 나갈 때 편리한 교통망이 잘 구축되어 있어야 하는데요. 재래시장인 남대문 시장을 비롯해서 대형 마트, 백화점, 재래시장들이 주변에 산재하고 있으며 교통편은 서울 시청역을 중심으로 한 1호선, 2호선, 가까운 서대문역을 비롯해서 전국 지방으로 사통팔달로 움직일 수 있는 서울역이 10분, 도보 10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아주 편리한 교통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거주를 목적으로 한 사람들에게 높은 인기를 얻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사업지 주변 대사관과 외국계 기업 등 행정 비즈니스 관련 업계인이나 외국계 기업 상사 직원들을 위한 렌탈하우스로 수익을 올리려는 투자자들에게도 인기 만점이랍니다. 이 지역은 본사 사옥이 약 40여 군데가 밀집해 있는 지역으로서 교통, 문화, 행정의 중심지입니다. 아울러서 1인 가구가 거주할 수 있는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이 전무한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서 수요는 많은 반면에 공급이 적다라면 많은 수익 창출이 기대되는 그런 지역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역사, 문화, 행정, 언론, 비즈니스 등 직주 밀착형의 성격을 가진 도시형 생활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투자 방법과 주의점은 무엇인지 스튜디오에서 자세히 알아봅니다. 도심에는 이미 1인 공간이 들어설 그런 공간들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주 반가운 소식이 있네요. 바로 도심 중심부인 중구 정동에 도시형 생활주택이 들어선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도움 말씀 주기 위해서 우리 지방수 팀장님을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요즘 오피스텔 대신 도시형 생활주택이 인기라고 하는데 그런 이유가 있나요? 예,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예. 현재 80년대 후반부터 공급이 되기 시작해가지고 현재는 많이 공급이 돼 있어서 공급
과잉 상태입니다. 네. 아무래도 시설이 많이 노후화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수익률이 떨어지는 측면이 있는데 네. 정부에서는 약 5년 전부터 1인 가구를 위한 도시형 생활주택을 현재 공급하는 것을 정책적으로 장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 시내 중심부에 대지를 구하려도 구할 수 없는 형편에 놓여 없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서울 시청역 10번 출구에서 약 150m 지점에 저희 도시형 생활주택이 현재 공급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아니 죄송합니다만 지금 저기 있는 그 그림이 네. 서울입니까 이게? 그렇습니다. 아 이게 저 지방 아니에요? 어, 정말 이게 저기 중구 저 시청 쪽에 있는데요? 덕수궁에서 약 직선거리로 100m 지점입니다. 정말이에요? 이야. 야, 그렇다면 그 기존의 도시형 생활주택과는 어떤 차별성이 있습니까? 일반 도시형 생활주택은 그 본인들이 생활하는 공간만이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나 저희 그 도시형 생활주택 같은 경우에는 베란다, 예. 즉 발코니라고 말씀드리죠. 예. 발코니 부분이 적게는 1.38평에서 4.5평까지 주어지는 그런 상태로 공급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가게를 이제 운영하려고 할 때 차별성이 있다면 어떤 차별성이 있을까요? 예, 대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오피스텔이나 도시형 생활주택에서는 자기 집 앞에 예. 볼 수 있는 공간 자체가 없습니다. 없죠. 예. 자기 그 점유하고 있는 공간만이 보이게 되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대략적으로 앞에 약 한 500평 정도의 공원과 그 옆에 또 저기 저 공개 공지가 500평 정도에서 예. 1000평 정도의 넓은 공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조망권이 가장 우수하게 되어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어떤 뭐 주거를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 계시겠습니다만은 투자를 또 목적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요즘 경기가 불황이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좀 망설여지는 분들도 있는데 도시형 생활주택은 어떻습니까? 현재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역사, 네. 문화, 그다음에 그 비즈니스 아예 중심지입니다. 예. 아울러서 이제 교통적인 측면에서 이야기를 드린다라면은 서울역을 비롯해서 시청역, 서대문 중간 지점에 있기 때문에 교통, 역사, 문화, 비즈니스의 가장 중심지역으로서 수요는 넘쳐나는 편입니다. 반면에 공급은 약 4년 전에 공급된 거 외에는 공급된 바가 없습니다. 자 이제 뭐 분양을 정말 한번 꿈꾸고 있는 분들에게 마지막으로 뭐 도움 말씀 주신다면요. 대략적으로 이제 그 수익형 부동산에서는 입지가 가장 중요한 조건입니다. 특히 대지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구할 수가 없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거래 산정 불가 지역이라고 하죠. 네. 즉 쉽게 말해서 대지의 가격이 형성이 되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가격 자체가 산정하기 불가능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투자의 1번지라고 말씀드리는 게 바로 현재 같은 상황입니다. 네, 도시염에 이렇게 1인 가구 생활주택이 들어선다고 하니까 아주 반갑네요. 자,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지방수 팀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